네, 저기 다음 발표자는 저희 다 SK텔레콤 분들이죠. 저희 페이스북에서 저기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이끌고 계신 고승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소개 세션을 맡은 고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저는 현재 SK텔레콤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가 컴플런트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플런트에서 인정하는 그 카프카 아파치 카프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격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프카와 관련돼 가지고 두 권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 한 권은 카프카 데이터 플랫폼의 최강자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제 첫 번째 책이었는데 여기 되게 운이 좋게 예스24 IT 분야에서 1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실전 카프카 개발부터 운영까지라는 책이었고, 이 책은 이제 비록 1위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교보에서 IT 종합 5위까지 하는 뜻깊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경품으로 저 두 번째 책 이따가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발표하기 앞서서 여기 잠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책을 읽어보시고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감동받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 얘기보다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에 대한 좀 소개, 그리고 그 카프카 사용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 그리고 그 현재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뭐 이슈라든지 고민거리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2018년 4월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오픈 소스인 카프카 관련된 주제로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없었고, 그 제가 책을 출판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약간 이렇게 등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커뮤니티를 제가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서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목적을 갖기를 바랬냐면 개발자들의 그런 자유로운 기술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 컨텐츠라든지 이런 소통의 장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커뮤니티가 이제 워킹하기 위해서는 멤버들이 필요했고, 그 모집 멤버는 처음에 이제 목표한 바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100명 정도 생각했던 건 제가 당시에 나이파이라는 그 커뮤니티에 조인돼 있었는데 당시 나이파이 회원이 한 300명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면 저희 커뮤니티 한 1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커뮤니티 회원 수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4,5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이 회원 수에 약간 집착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늘어나는 거를 좀 즐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회원 수가 늘어나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액티브한 유저들이 많은지, 이 액티브한 유저들이 결과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인원수보다는 지금은 얼마나 액티브한 유저들이 많은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는 처음에는 이제 모든 자료들을 외부로 공개를 하고 모든 유저들이 아무나 게시글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라도 커뮤니티에 조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스패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스패머를 좀 차단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카프카와 관련된 이 유저들만 좀 받기 위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추가해 놓고, 이제 그 질문과 답변에 이제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입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저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저를 도와서 이렇게 훌륭하신 운영진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저랑 같이 코업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또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또 몇 가지 이런 사소하지만 정책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도 한두 가지씩 추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드업 활동인데요. 그래서 미드업 활동과 관련돼서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드업 활동과 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의 그 활동 내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정보 공유,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답변, 세 번째 이제 미드업. 이 정보 공유 관련돼서 이제 그 최신 이런 릴리즈 정보, 그러니까 카프카에서 뭐 최신 버전에 릴리즈되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업무에 몰두하거나 다른 일에 빠져 있으면 잠시 소홀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놓치고 있다가 하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회원분들이 이런 최신 릴리즈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잠시 잊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최신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놓치지 않고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들도 계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점들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그 삽질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얻은 이런 결과물들을, 삽질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정리를 하긴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또 정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주거나 하면은, 또 당시에는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비록 못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아, 나중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나만의 노하우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정리해 놓은 이런 글들을 또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유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과 답변인데요. 이게 나만의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뭐 사수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 팀에서 나 혼자만 이 업무를 한다거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 회사에는 물어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커뮤니티 내에는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뭐 클리어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완벽한 답변이 아닐지언정 뭐 인사이트만 얻고, 뭐 나중에 이제 그 경험을, 그 답변을 바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업 활동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미드업은 개발자들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개발 문화 등을 소개하는 이런 그 지식을 교류하는 이런 미드업 활동도 있고, 이 뭐 다른 사람의 기술을 배우고 개발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네트워킹, 이 미드업에 관련돼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훌륭한 선배나 후배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좋은 선배나 후배 또는 이제 뭐 친구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미드업 활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업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처음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이제 미드업을 실시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커뮤니티를 처음 리딩해 보는 거고, 이 미드업이라는 것도 이제 저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몰랐었던 거죠.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 미드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이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는 이 어쨌든 장소, 커다란 장소가 좀 필요한데, 이 장소를
이제 물론 그 무료로 빌려주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좀 예약하기가 힘들고 뭐 아니면 뭐 장소가 좀 좋지 않다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내고 빌려야 되는데 이 돈을 내고 빌리기에는 또 이제 혼자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표자, 연사자분들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인분들을 많이 섭외를 했는데 이 지인분들도 섭외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아니면 또 이 지인분들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사회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발표하시면 뭐 강사료로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발표가 끝나면 또 이렇게 좀 마음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도 이렇게 좀 사비로 많이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 사비가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저도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 커뮤니티의 미덕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후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이 되면서 이제 인원수도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아무래도 모일 수 있는 기업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뭐 여기 좀 아까 데보션에서도 막 이런 다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미덥에서도 이제 기업 후원을 받으면서 다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덥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면서 10월 달에는 컨퍼런스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가까이 모이는 이런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는데 보통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은 그 참가비도 일단 뭐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기업의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아마 참가비를 최소한 그때 아마 15,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받고 진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받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2020년에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계획했던 행사도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사를 못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미덥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며칠 전 그 지금 오늘 9월 2일이니까 8월 말에 이제 2022년 두 번째 미덥을 했었는데 오늘 행사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2022년 마지막 미덥은 아마 오프라인으로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미덥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에 후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자기 본인들의 그런 기업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런 커뮤니티 후원을 함으로써 개발자분들이 기술 성장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 성장을 하고 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좋은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해서 그 회사 내에 그런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성과를 내므로써 뭔가 이런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나 기업들이 후원하는 것들도 그리고 오늘 이 데보션에서 하는 행사도 사실은 이런 예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슈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거의 한 100개면은 100개를 다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 사항이 뭔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예전에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카프카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좀 지나면서부터는 물론 카프카와 관련된 질문들도 꾸준히 올라오곤 있지만은 이제는 데이터 처리, 뭐 스트리밍 처리, 뭐 플링크, KSQL 그리고 뭔가 카프카 커넥트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중에서 좀 최근에 좀 굵직한 내용을 좀 하나
제가 픽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주키퍼 제거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2021년 9월에 카프카 3.0이 릴리즈가 되면서 좀 그 굵직한 변화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보면 자바 8을 이제 좀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스칼라 2.12를 지원 중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주키퍼를 제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주키퍼 제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KIP 500이라고 하는데 이 KIP는 뭐냐면은 카프카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가지고 카프카의 뭔가 그 기능 향상을 제한하는 이런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KIP 500번째에 이 주키퍼 제거와 관련된 그 제안이 이제 접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주키퍼 제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KIP 500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카프카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또 주키퍼 얘기를 하느냐 약간 혼선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주키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키퍼는 그 카프카의 코디네이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시스템들은 이 분산된 시스템들 간에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될지, 그리고 헬스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하둡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하둡 프로젝트의 서브 프로젝트로 주키퍼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브 프로젝트 중에 그 주키퍼라는 이름 자체도 하둡 프로젝트가 대부분 그 동물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뭔가 지키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주키퍼가 이제 사육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키퍼라는 이름을 썼고, 근데 이 주키퍼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둡의 서브 프로젝트에서 이제 메인 프로젝트로 승격을 해서 이 분산 시스템에서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로 많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하둡에서 물론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HBase, 나이파이, 그리고 뭐 카프카 이런 곳에서 널리 쓰이게 됐죠. 그래서 그 주키퍼는 카프카에서는 카프카의 그런 그 브로커들의 헬스 체크라든지 그런 메타 정보 공유 이런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키퍼를 어쨌든 카프카랑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처음에 카프카를 라이트하게 쓸 때는 전혀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카프카가 점점 헤비하고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키퍼의 사용에 따른 일단 제약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컨슈머 오프셋 저장소인데, 최근에 카프카를 사용해 보신, 접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과거에는 컨슈머 오프셋 저장소를 주키퍼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주키퍼를 쓰다 보니까 성능 이슈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지금은 이제 주키퍼에다 저장하지 않고 카프카의 그 인터널 토픽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주키퍼와 카프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API도 이제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보안, 그러니까 카프카에 뭔가 보안을 적용한다거나 적용을 하고 나서 또 주키퍼에 또 다른 별도의 보안을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모니터링을 이제 서로 또 어플리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성이 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고 어쨌든 참고 운영을 해 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데 따로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동기화라든지 성능에 영향을 준다든지 지연이 발생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카프카에서는 주키퍼를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현재 주키퍼와 카프카가 구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키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컬럼 구성으로 홀수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개 또는 5개 이렇게 홀수로 구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키퍼와 카프카가 이렇게 서로 통신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주키퍼가 제거된 카프카 클러스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키퍼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 주키퍼가 했던 역할을 카프카 안에다가 이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키퍼 했던 역할을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서는 컨트롤러 노드라고 하는 요 노드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컨트롤러 노드를 어쨌든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레프트라는 알고리즘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볍고 심플하고 해서. 근데 이 레프트라는 알고리즘은 그 앞에서도 얘기 나왔던 쿠버네티스의 그 etcd라고 있는데 etcd에서 그 레프트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그 etcd뿐만 아니라 몽고DB에서도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카프카에서도 이 알고리즘을 이제 채택을 했고, 이 알고리즘을 근데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카프카 이 아키텍처에 좀 더 커스터마이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튜닝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프카의 K를 따가지고 크래프트라는 별도의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주키퍼가 제거된 이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카프카 주키퍼 제거된 카프카 사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뭐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왔는데 제 의견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키퍼가 제거된 카프카는 저는 사실 아직 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고, 주키퍼가 제거된 카프카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개발 버전이고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진 않고 오로지 이제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라고 이제 질문도 이제 올라오는데 레퍼런스 같은 거 이제 참고하려고.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마다 취향도 다 다르고 이제 모험적인 이런 실험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 중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좀 정식된 버전을 쓸 수 있을까요가 이제 질문일 텐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작년에 9월 딱 1년 됐네요. 9월에 공개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정식 버전이 릴리즈 안 된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게 아키텍처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버그도 굉장히 많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이 정식 버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카프카가 지금 3점대 버전인데 4점대 버전에서는 아예 이제 주키퍼가 제거된 버전으로 릴리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 오프라인 모임이 좀 불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이 미덥에서도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네트워킹이 없었다는 게 좀 저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좀 고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이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또 뭐 어떤 이벤트를 더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의 이런 기술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이 커뮤니티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그 강제성이 아닌 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제 사실 좋아서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분들을.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요즘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스터디 모임이나 오프라인 이벤트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아마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마 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마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이제 좀 마무리해 보면, 저희 커뮤니티는 카프카 관련된 이런 신기술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가입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이 다양한 채널, 깃허브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세 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승범님이 직접 쓰신 책인데 예, 제가 갖고 싶네요. 너무 책이 저기. 이뻐서. 질문. 예, 질문. 저 끝에 눈에 딱 띄네요. 머리 스타일이 특이하신. 네,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가 있어서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 안승규님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초반에는 어떤 운영진들이 그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직접 달아주시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그런 회원분들끼리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커뮤니티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진들이 계속 답변을 다는 단계에서 회원분들끼리 자발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시 뭐 하셨던 어떤 그런 뭔가가 있으시다면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뭐 좋은 팁이나 조언 같은 게 좀 더 있으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고 나서는 사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커뮤니티의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제가 주도적으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발적인 참여가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커뮤니티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 몇 분을 선정해서 뭐 경품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답변을 잘 달아주시는 분들을 또 선정해서 뭐 경품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이벤트들을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질문이나 질문들이 올라오면 서로 이제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꼭 운영진이 아니고 제가 아니어도 답변을 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미드업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 미드업을 통해서 이 미드업을 한다고 이제 공지 같은 걸 띄우면은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 회원 가입률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미드업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해야만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이벤트도 당근이 좀 필요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커뮤니티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후원을 받기 시작하다고 하셨잖아요. 규모가 커지면서. 네. 그래서 그 뭐 후원사랑 컨택을 하거나 또 후원금은 기업 쪽에서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게 되신 건지 그 후원의 절차와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기업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지인을 통해서 처음 이제 그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식 절차라든지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일단은 지인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가 이제 좀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에 좀 후원을 하고 싶다. 어떻게 후원을 해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고 일단 지인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 있으시네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이거는 조금 커뮤니티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네. 아까 그 주키퍼가 제거된 카프카 관련해서 네네.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에 이제 주키퍼가 제거된 카프카를 어느 시점에 이제 도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최신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버그 패치도 많이 됐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도 이제 릴리즈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최신 버전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다 보면은 진짜 데이터 허브로 이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이런 중요한 핵심 뭐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주키퍼가 제거된 카프카를 프로덕션 환경에 쓴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릴리즈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지나야 아마 좀 그때서야 이거를 이제 좀 도입해서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마지막 세션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저기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고승범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